안녕하세요. 복잡하게 얽힌 정치 이슈의 진짜 속내를 시원하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현미경을 들이댈 주제는요. 바로 6월 3일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터져버린 엄청난 정치적 지진, 보수 진영 내부의 대충돌입니다. 저는 철저히 객관적인 정치 평론가의 시선으로 누구 편도 들지 않고 이 갈등의 배경과 그 뒤에 숨은 치밀한 정치적 계산을 싹 다 해부해 드릴 겁니다. 준비되셨죠? 바로 가보겠습니다. 탈영병, 월북, 이완용. 와, 수위가 진짜 장난이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딱 잡고 가야 할 포인트는요. 이 발언들이 그냥 홧김에 나온 단순한 감정 싸움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도의 정치적 수사 뒤에 어떤 치밀한 전략에 숨어 있는지 낱낱이 뜯어볼 건데요. 이 폭발적인 말들이 진짜냐 가짜냐를 따지기보다는 도대체 왜 하필 이 민감한 시점에 이런 날선 단어들이 튀어나왔는지 그 밑바닥을 들여다보는 게 오늘 분석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체크 포인트입니다. 첫째, 보수 진영 내부의 충돌 상황. 둘째, 탈영과 월북 발언의 진짜 의미. 셋째, 박 의원이 제기한 배신론. 넷째, 이에 맞서는 홍준표 전 시장의 명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전히 엇갈리는 선거 판세 예측까지 빠르고 객관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보수 진영의 내부 충돌, 6.3 지방선거를 뒤흔들다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이 모든 난리의 불씨가 됐는지부터 짚고 넘어가 보죠. 지금 정치판에 그려진 이 관계도 정말 흥미롭습니다. 보수 진영의 완전 거물급 인사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지를 거부하고 오히려 나를 팍 세우는 대상이요? 놀랍게도 같은 보수 진영의 오세훈 후보와 현 국민의힘 지도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파격적인 건요. 그가 당선될 거라고 힘을 팍팍 실어준 사람들이 정원호, 하정우, 그러니까 다름 아닌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들이라는 거예요. 보수의 간판 스타가 당의 경계를 훌쩍 뛰어넘어서 야당 후보를 지지하는 진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결정적인 키워드는 바로 타이밍입니다. 6월 3일, 이 엄청난 무게감의 지방선거를 바로 코앞에 둔 시점이라는 거죠. 보통 선거 직전이면 진영 전체가 똘똘 뭉쳐도 모자랄 판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선을 확 넘나드는 행보가 나왔으니 진영 내부에 그야말로 핵폭탄급 충격파가 터질 수밖에요. 정치판에서 타이밍은 그 자체가 강력한 메시지거든요. 바로 이 절묘한 혹은 기가 막힌 타이밍이 앞으로 쏟아질 폭발적인 반응들의 진짜 기폭제가 됐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파트, 탈영과 월북 발언, 극단적 정치수사 분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무소속 부산 북갑의 한동훈 후보가 꺼내든 단어들 한번 보시죠. 탈영병, 심지어 월북이라는 말까지 튀어나왔습니다. 여러분, 한국 정치사에서 월북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 다들 아시죠? 이건 완전히 넘어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즉, 궁극적인 정치적 적군에게 넘어갔다는 걸 뜻하는 엄청나게 자극적이고 강력한 메타포입니다. 그렇다면 한 후보는 왜 굳이 이런 충격적인 단어를 골랐을까요? 홍 전 시장이 민주당 후보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걸 극대화시켜서 보수 지지층에게 엄청난 충격요법을 주고 아예 선을 쫙 그어버리려는 아주 고도로 계산되는 언어 전술이라고 평론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의 발언은요. 수위가 한술 더 뜹니다. 자리에 눈이 멀어 나라 팔아먹는 것 그거 이완용이나 하던 짓거리라면서 그야말로 직격탄을 꽂아버렸죠. 우리는 이 공격의 철저한 정치적 목적에 집중해야 합니다. 정치적 경쟁자를 한국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인물에 빗댄다는 건요. 그냥 흔한 비판이 아니에요. 홍 전 시장을 보수 지지층의 정서에서 완전히 떼어내 고립시키고 그에게 완벽한 배신자 프레임을 씌워버리려는 아주 치명적이고 전략적인 타격인 거죠. 세 번째 파트입니다. 박 의원이 제기한 배신론, 기회주의 주장 해부. 자,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무시무시한 주장을 펼치는지 단계별로 한번 뜯어보죠. 박 의원 측이 짜놓은 홍준표 배신론의 타임라인을 보면 딱 3단계입니다. 1단계, 윤석열 정부 출범할 때 국무총리 자리 하나 기대하면서 따라붙었다. 2단계, 그런데 막상 쓰임새가 다하고 거절당하니까 바로 침 뱉고 돌아섰다. 그리고 대망의 3단계, 이제는 다음 이재명 정부에서 한 자리 차지해보려고 미리 줄 서서 부역하고 있다. 이게 바로 박 의원 측의 뼈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는요, 홍 전 시장의 행보가 무슨 정치적 소신이나 훌륭한 명분이 아니라 그냥 오로지 권력만 쫓아다니는 철저한 기회주의적 계산표라고 딱 프레이밍을 해버리는 겁니다. 네 번째 파트, 홍준표의 명분과 역공, 정치적 소신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당사자인 홍 전 시장은 대체 어떤 명분으로 맞서고 있을까요? 홍 전 시장 측의 반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건 얄팍한 기회주의가 아니라 명분 있는 소신이라는 거죠. 첫째로 오세훈 후보가 무려 30년도 더 된 모호한 연날리를 끄집어내서 네거티브 선거전을 펼치는 것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반대선을 그었습니다. 둘째로 현 국민의힘 지도부가 부산 북갑에서 보여준 단일화 과정을 맹비난했는데요. 생각해보세요. 한 명은 명예훼손으로 제명됐던 사람이고 다른 한 명은 지역구를 훌쩍 떠났다가 슥 돌아온 사람인데 이 둘 사이에서 단일화를 한다? 이건 지도부의 완벽한 자가당착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무조건 우리가 남이가 하는 식의 맹목적인 당파성보다는 선거의 품격과 일관성이라는 가치를 더 높게 샀다는 게 바로 홍 전 시장의 방어 논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쪽 갈라진 틈새를 아주 영리하게 파고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인데요. 정 후보 말을 그대로 빌리자면 오죽하면 홍준표 전 대표까지 오 후보 쪽을 향해 회초리를 들겠느냐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스승으로 모실 게 아니라 홍 전 대표에게 보수의 품격을 좀 배워라 하고 맞받아친 겁니다.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뭔지 아시겠어요? 야당 후보가 보수 진영 내부의 분열을 200% 활용해서 경쟁자인 오세훈 후보랑 전직 대통령을 동시에 타격하는 동시에 역으로 홍 전 시장을 품격 있는 보수로 한껏 치켜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고도의 정치적 반사이익을 제대로 노린 거죠. 자, 이제 두 시각이 완전히 쾅 하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한쪽에선 저거 정치적 자리 노린 순 100% 기회주의고 배신이다 라고 외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선 아니다, 네거티브 선거랑 당의 위선적인 꼴을 못 봐서 비판하는 소신행보다 라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여러분은 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두 주장 중에 어느 쪽이 이번 사태 진짜 본질에 더 가깝다고 보시나요? 사실 정치평론의 진짜 묘미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렇게 날카롭게 부딪히는 두 논리를 한 발짝딱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싹 조망해보는 거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파트, 엇갈리는 선거 판세 예측 6.3 선거의 결과는 입니다. 과연 이 난타전이 투표용지에는 어떻게 반영될까요? 홍준표 전 시장은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고 자신감 넘치는 예측표를 내밀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네거티브 때문에 판이 좀 출렁이긴 하겠지만 결국 될 사람은 되게 되어 있다면서 민주당 정원호 후보의 승리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부산 북갑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1등, 2등, 3등이 불보듯 뻔하다면서 자가당착에 빠진 보수진영 단일화 후보 말고 하정우,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훨씬 높다고 아주 못을 박아버렸죠. 보수진영 입장에서는 어제 든든한 동지가 오늘 야당 후보들의 승리를 공식적으로 예언하고 다니는 그야말로 뼈아픈 상황을 맞이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선 넘는 극단적인 정치 수사들, 그리고 완전히 엇갈려버린 판세 예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살짝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이 거대한 내부 충돌의 파편을 온몸으로 맞고 최종적인 정치적 청구서를 받게 될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선거가 끝나고 나면 보수 진영의 지형은 이 엄청난 폭발 반경 속에서 어떻게 다시 짜이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해답을 머릿속에 싹 그려보시면서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의 흐름을 지켜보신다면 아마 훨씬 더 입체적이고 쫄깃한 관전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이 복잡다단한 정치적 사건의 뼈대를 저와 함께 끝까지 파헤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귀를 쫑긋하게 만들 흥미로운 이슈와 아주 명쾌한 해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